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6월의 이 전날이죠.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 내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시화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경제 재개에 대한 우려감, 이것이 원유 수요 공급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WTI는 4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4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네요. 자, 또한 우리가 내전으로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올해 1월부터 이제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서 원유 이 수요가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리비아 내전에서 다시금 우리가 원유에 관련해서 재개를 하겠다라는 문제까지 제기가 되면서 하락폭에 더욱더 이 무게를 줬던 상황입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이 최악은 지나갔지만 미국의 플로리다, 텍사스 등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중인 남부주에서 이 남부주에서 오는 여행자를 차단하는 미국 내 지역이 늘어나면서 석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WTI가 2분기에만 9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제유가 보시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전체로 봤었을 때 36% 떨어진 지금 그러한 가격대이거든요. 코로나19 재확산, 산유국의 감산, 이러한 소식, 리비아 내전까지 여기에 관련해서 유가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뭐 쉽게 네. 방향을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은 그 오늘 금일 새벽에 IPI 주가 원유 재고 발표에서 큰 폭으로 재고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강한 상승의 여파로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 자, 그러면 오늘 그 11시 30분에 있는 원유 재고 발표가 재고가 감소를 하더라도 하방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네. 오늘 데이 트레이딩을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지금 40달러 선이거든요. 그러면 예, 40달러 선이기 때문에 지금 41.87이라는 그 위단을 찍으면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 그 상방을 뚫리게 된다 그러면 상방으로 46불대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방은 39.29라는 자리가 이탈이 되면 35불대까지 열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우리 스타님께서는요, 진입할 때 손절을 어떻게 잡으세요? 단기 대응 같은 경우는 오일은 한 10틱에서 15틱 정도 잡고 대응을 하고, 중장기 부분들 같은 경우에 30틱에서 50틱 정도 잡고 대응을 합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인 차트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관련해서의 이 매매를 많이 그렇죠. 하시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영웅 스타님과 이 진수성주 스타님 각 상품별의 포지션, 이 뷰와 그리고 기타 이 뉴스적인 설명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난세 금융 영웅 혹은 진수성주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보다 더 많은 전략 저희가 세워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진수성주님, 네. 유가가 지금 40달러 선입니다. 이 어제 우리가 관련해서요, 2차 전지, 뭐 배터리 관련주, 뭐 신재생 에너지, 유가와 관련된 모든 업종 전반적으로의 관련주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2차 전지로 봤을 때는 지금 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유가 자체로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미국 50개 주 중에서 무려 이제 32개 주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해서 증가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소 12개 주가 경제 재개에 대한 계획을 좀 연기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확산 추이가 좀 감안을 할 때 뭐 미국의 경제 2분기가 좀 약간 정점으로 빠르게 반등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3분기에 다시 위축된 약간 후에 천천히 회복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하고 지금 연준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백신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중적으로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빠르게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아무래도 현금 비중을 좀 높여가면서 단기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유효한 시장인 것 같고요. 유가 상승
측면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그만한 대응할 수 있는 그 연료 대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수소차 관련주들 상승과 좀 유가의 상승과 좀 연관 짓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유럽 연합 여기서 수소차 전략 혹은 전기차 정책 등 이러한 것들을 연관지어서 보는 게 오히려 여기에 관련된 섹터나 업황을 보는데 좀 더 연관성이 짙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수소차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그린 뉴딜 정책으로서도 수소차 수혜를 약간 볼 수 있는 덕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유럽 시장입니다. 네. 그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수소차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해서 방향이 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상황인데 이제 세계 각국의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시장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나라 업체들, 이 관련 업체들도 충분히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당분간 상승 모멘텀은 쭉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타님께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지수 상승 쪽에 더욱더 방향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차익 매물이 나왔던 종목들이 하염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0%씩 빠져버리면 그냥 매도치고 나올 텐데 2%, 3%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못 빠져나와요. 네. 그냥 기다리거나 조정을 기다릴 뿐인데 조정을 기다린다고 그 아무리 아름다운 조정이라도 빠지면 꺼림칙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분기 같은 뭐 강력한 지수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네. 아무래도 지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었고 악재가 있더라도 그거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 유동성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끌어올린 측면이 있는데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유동성이 풀린 대신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또 양도세, 주식 거래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또 펀드 사태가 또 터지면서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에서 위탁하는 지금 투자자들보다는 직접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주식시장에 지금 유입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상황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강력한 상승 압력보다는 그냥 하방선이 좀 지지되는 박스권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방은 지지하되 그렇다고 올라가지는 않는 이러한 7월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시장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영웅스타님께서도 그래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오늘 너무 말이 짧아요. 지금 나스닥에 관련해서 우리가 하루에 봤었을 때 그래도 10틱 정도 기다리다 보면 먹을 자리가 꼭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틱 기다렸다가 딱 봤을 때 단기 매도로 쳤을 때 딱 숫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단기 매수. 네네. 잠시만요. 잠깐만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단기 먹튀 자리. 단기 먹튀 자리. 네네. 자, 이거 참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면 아니면 청산 자리로 활용해도 되고요. 자, 단기 진입 자리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단기 진입 자리 같은 경우에는 1027이라는 자리 추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 매수로. 27이요. 네. 네. 만 27. 만 27선에서 우리가 이제 단기 먹튀 자료로 우리가 이제 매수 방향으로 짧게는 네네. 짧게는 한 30틱에서 50틱 정도. 빨리 치고 빠지는 이러한 전략으로. 크게 먹는다고 그러면 200틱까지. 오, 200T까지요? 네. 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관련해서 이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2차 파동 우려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안전자산인 골드에 관련해서 이제 1%가 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2분기만 했었을 때 금값은 무려 13% 현재 상승한 모습인데요. 이게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1,800달러 선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재확산, 또 달러 약세, 또한 이 실업률 같은 경우에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위험 자산 쪽으로 쏠렸던 것이 안전 자산으로 쏠리면서 골드 가격이 3,0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시장 참가자분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금에 관련해서 투자 메리트를 크게 못 느끼는데 앞으로의 향방으로 24개월간에 봤을 때 3,000달러라고 하셨거든요. 네. 골드 어떻게 보세요?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요새는 해지용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해지는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일단은 파생의 종목은 종목을 종목으로 봐야지 그거를 해지용으로 사용을 하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골드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볼까요? 예, 일단은 골드 네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픽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1760, 맞췄어요? 예, 1764.4라는 자리에 야, 세팅 밀렸습니다. 근데 비록 시간대가 아쉬운 시간대 왔어요. 새벽 5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내려와서 100틱 이상의 수익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맞고 1801이라는 자리까지 몰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한 파동 조금 더 밀렸었습니다. 그 한 파동 더 밀리고 지금 현재 자리 1800 윗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리는 매도 그 변곡의 구간들입니다. 변곡의 구간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 매수를 하신다고 그러면 1786.3이라는 자리를 한번 기다려보고 그 자리에서 손절이 나가면 관망 그리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고점 돌파 시도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1800선을 올라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의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지 더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겠죠.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은 내려온다면 1774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 자리가 붕괴가 되면 순간적으로 밀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지난주 5일을 말씀드렸던 그 자리가 무너지니까 36불 때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7불 때까지 바로 그날 바로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리 지지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자리를 깨지면 하방으로 강하게 내려올 수 있는 압력이 충분히 여지가 있는 구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스타분들께서요, 지표 혹은 분석을 활용해서 더욱더 쉽게 전략을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난세 금융 영웅 혹은 이 주식 맛집 정진 대표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지금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각 상품별 포지션 뷰 그리고 이 기타적인 뉴스 설명까지 확확 와닿게 우리 스타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자, 계속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정진 대표님, 어제 문우신 이 재무장관과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만났습니다. 상당히 굵직굵직한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양에 관련해서 기대감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이 두 분이 만나서 앞으로의 추가 부양책에 관련해서 기대감을 좀 더 실어줬다면 둘이 대동소이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여기에 따른 국내 증시의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그 미국 거기 하원 의원에서 금융서비스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월 의장하고 문우신 재무장관이 참석을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사태에 경제 여파를 좀 우려해서 회복 지원을 위한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조치해, 그러니까 좀 빨리 거두면 안 된다,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연준 자체가 금리를 지금 0%까지 0으로 거의 가깝게 낮추고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재무부하고 그 다음에 담보부 증권을 매입해서 좀 2조 달러 가량을 좀 투자하고 있다, 투입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문우신 재무장관은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제 법안 남은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말까지 이 법안이 조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추가적인 부양 정책 맞서서 7월 말까지 해결하겠다,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라고 지금 발언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많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나 아니면 외인들의 자금 유입 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업종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냐, 뭐가 있냐 보면 아무래도 마이크론보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좀 점유율이 더 우위에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 자체도 좀 좋게 볼 수 있고요. 하반기 이제 반도체 수요 증가가 실적 증가로 좀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캐파 증설에 따른 또 수혜도 마찬가지로 전공정에 대한 투자는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후공정에 대한 투자는 지금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우리나라 반도체 후공정 뭐 관련된 업체들, 소재, 뭐 재료 부품 업체들도 충분히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 업황이나 섹터 뭐 이러한 테마들 눈여겨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